20강인데요. 유례 없는 5000년 이래 유례 없이 추석을 쓸쓸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검소해서 좋다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은 부모를 찾아뵙는 분들, 또 산소를 찾아뵙는 분들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0강 들어가기 전에 틈에 관하여서 한번 몇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틈이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행동을 할 만한 길이나 겨를을 말하거든요. 모여있는 사람들은 사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틈이 있어야 햇살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빈틈이 없는 사람은 박식하고 논리정연하지만 정이 없다고들 그래요. 그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으로 바람이 들어온다고 꽁꽁 막아버리면 곰팡이가 피죠. 곰팡이가 핀 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틈이 없으면 그래서 생도 없는 거예요. 틈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들어갈 어떤 여지가 있고 이미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편안하게 거기서 안주할 수가 있어요. 틈이란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소통 창구거든요. 틈을 메꾸려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생각들이 자유스럽게 들어와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안정해야 됩니다. 그 빈틈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들의 인생이 동반자가 돼서 삶을 풍요롭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틈이라는 것이. 그래서 틈은 허점이 아니라 생여유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문을 열고 유연하게 한번 살아보자는 뜻으로 그 틈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20강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20강에서는 스토리를 찾아라. 또 시 소재를 발굴하라. 시를 쓰기 위해서는 이야기 실마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야기 실마리 찾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그 무작정 시를 쓸 수는 없잖아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마리를 찾기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써나가거든요. 무엇을 쓸까 이렇게 고민하다가도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그 느낌이나 감정이 있어요. 그게 실마리일 확률이 아주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근차근 어떤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남이 써놓은 시도 있고 또 다른 그 글들도 많은 독서가 필요하다. 또 아니면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로 스토리를 찾아라. 스토리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야기인데 그 사물, 사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일정한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일정한 내용을 갖고 있는 말을 스토리라고 그래요. 이런 개개의 낱말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그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일정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요즘은 각종 그 지자체에서도 스토리텔링 이쪽에 많이 신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그런 그 사실에 대해서 또 어떤 그 사실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놔야 돼요. 이야기가 예를 들면 관방천 담양의 관방천이 아무리 좋고 하더라도 그 그림만으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 그림 이면에 들어있는 그 스토리텔링, 스토리를 찾지 않으면 관방천을 널리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뿌리부터 시작해서 스토리를 찾아 나가는 거. 또 어떤 그 지자체에서는 무리하게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스토리를 찾아라 이 문제는 이 제목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전개와 인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개. 엮어서 어떤 것을 펼치는 것을 전개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순간적인 이미지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분산시키는 거예요. 이 순간적인 이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불현듯 떠오르는 것들. 불현듯 떠오르는. 그러니까 순간적인 이미지가 평생을 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남녀간에 결혼을 할 때도 순간적으로 딱 보고 마음에 딱 들으면
나머지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간적인 이미지,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확률이 많잖아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인 이미지가 끌리는 거예요. 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에서도 순간적인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것이 그게 바로 생명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탄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분산시키고 또 집중시키는 거예요. 순간적인 어떤 이미지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뭉뚱그려서 하나의 그 뭉텅이로만 갖고 있지 말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딱 분산을 시키고 또 그 시간을 유기적으로 그거를 분산시킨 다음에 다시 집약을 시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을 생각하자. 어떤 단어와 관계가 있는 어떤 그런 단어이거나 주제와 연관된 단어,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를 그 제목을 써놓고 시를 쓸 때 어떤 분은 시를 써놓고 제목을 붙이는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애가 낳기 전에 이름을 지어놓는 분들이 계셔요. 그거는 극스수라고 그러네요. 애가 난 다음에 그 형태나 모양을 보고 이름을 짓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거꾸로 해요. 제목을 먼저 생각해놓고 시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적사항이 좀 뚜렷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가 좀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감성이나 느낌이나 감성으로 이렇게만 시를 쓰면은 시가 말랑말랑해지는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뭔가 목적사항이 있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얼마 벌어야 돼. 목적이 있으면 사람이 피곤해지잖아요. 예. 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 쓰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목을 지어놓고 쓰는 방법, 또 아니면 쓰다가 제목이 우연히 발견돼서 쓰는 그런 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플라잉 윌렌다스, 좀 어렵네요. 플라잉 윌렌다스를 우리 김성아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플라잉 윌렌다스, 권민경. 고무줄놀이를 익히느라 유년을 보냈지. 가장 아름답게 고무줄을 넘은 후 밧줄에 올랐어. 떠있는 일은 중독이야. 세상엔 어려운 일이 많고 꿈과 꿈 사이를 걷는 일이 숙제로 남아있고, 익숙해진 삶을 끊는 것은 쉽지 않지. 나는 날개가 있는 인종으로 진화 중이야. 아직 깃털이 부족하니 아침과 저녁 사이엔 줄을 놓아줘. 자전거를 타고 공중으로 출근하는 길. 바퀴 너머만큼 좁은 다리만 필요해.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허공. 서류 봉투를 든 새와 이어폰을 낀 구름 사이에서 나는 내일을 향해 자라는 중이야. 까마득한 하늘 아래 자동차와 유모차가 지나가고 찡그린 얼굴과 미소가 날아다녀. 하지만 태양에 손이 닿진 않지. 바람이 빠르게 스치는 날엔 의심이 들어. 나는 하늘에 서 있는 걸까? 땅 위에 서 있는 걸까? 촘촘한 시간 속을 날아다니는 영혼들은 몸이 아니라 정체성이 투명하다. 날개 죽지는 단단하고 내 날개가 너무 멀리 있어서 이 밑이 항상 궁금하지. 우리의 진화는 너무 더뎌. 언젠가 똑똑하고 유연한 귀신으로 성장하면 박수소리와 오늘의 뉴스와 어린애들의 눈빛이 지나다니는 줄다리 밑을 날아갈래. 네. 잘 알겠습니다. 플라잉은 동사로 날다, 나는 거죠. 그러니까 줄타기를 하는 그런 어떤 서커스단의 이름입니다. 윌렌다스. 이 서커스단은 유일하게 산재보험이 들어져 있는 서커스단이거든요. 본문 내용은 알면 참 쉬워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끼지 않는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들을 자주 읽음으로써 그런 다른 시들에 대해서도 가독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을 때는 어색하잖아요. 그 어색함도 자꾸 입다 보면은 익숙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구두 하나를 신으면 거의 1년을 신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신는 그 구두는 뒷굽이 이렇게 닳잖아요. 그 다른 만큼 저도 이제 기울기가 생기는데 그 새 구두를 신으면 이 기울기를 또 반듯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그 새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새로운 것을 찾고 입고 이걸 가독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시가 푹푹 늘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읽어가면서 보면은 이거 너무 쉽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무줄 놀이를 익히느라 유년을 보냈다. 가장 아름답게 고무줄을 넘은 후 밧줄에 올랐어. 고무줄 넘기를 이렇게 잘 하고 나서 그 우연치 않게도 그 사람이 성장을 어느 정도 조금 해서 이제 밧줄을 타기를 한 거죠. 네. 떠 있는 일은 중독이야. 그러니까 밧줄 위에 떠 있잖아요. 그거는 날이면 날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으면 올라가니까 중독이 됐어요. 중독이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독되면 꼭 그 일을 해야 돼요. 아니면 정상생활을 오히려 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중독이거든요. 세상엔 어려운 일이 많고 꿈과 꿈 사이를 걷는 일이 숙제로 남아있고 익숙해진 삶을 끊는 것은 쉽지가 않지 그랬어요. 세상엔 어려운 일이 많아요. 줄타기만큼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광변으로 하는 것처럼 줄타기만큼 이 세상 살이가 어려운데 그게 꿈과 꿈 사이에서 사이를 걷는 일이 숙제로 남아있어요. 이 꿈, 하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또 다른 꿈이 또 있으니까 또 그걸 해야 되잖아요. 이 꿈과 이 꿈, 또 이 꿈에서 저쪽으로 또 다시 가고 또 다시 오고. 계속 우리는 꿈만 꾸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 거기서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성취한 사람은 100%나 되겠습니까? 없다고 봐요, 저는. 그 줄타기를 얼음이라고 그래요, 얼음. 줄타기를 얼음이라고 그러는데, 줄타기를 하려면은 그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줄광대가 있어요. 줄광대는 줄 위에 타서 이제 각종 그 동작을 취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어릿광대가 있어요. 우리가 그 어릿광대 이렇게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땅에서 이제 관중들을 이렇게 들뜨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악사가 있어요. 악사. 보통 6명으로 구성된다네요. 그 다음에 뒷줄꾼, 뒷줄꾼. 그러니까 줄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줄을 이렇게 말뚝을 박고. 그러니까 이제 이 줄을 이렇게 박으려면 말뚝을 이렇게 묶잖아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말뚝을 2개를 박아요. 그리고 줄을 위에 하나,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연결을 하거든요. 여기는 하나만 해놓으면 혹시 끊어질 수도 있고 말뚝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안전장치로 하는 건데 그거를 작수목이라고 해요. 작수목. 이렇게 하는 작수목. 좀 크게 써먹을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놓으면은 시쓰기 할 때 혹시 소재로 쓸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날개가 있는 인종으로 진화 중이야. 날개가 예를 들면 그 줄타기를 할 때 이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날개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아직 깃털이 부족하니 아침과 저녁 사이엔 줄을 놓아줘. 깃털이 부족하니까 아침과 저녁 사이에는 낮에 이제 그 연습할 때만 그렇게 하고 줄을 놓아주는 자기가 내려오는 거죠. 네. 자전거를 타고 공중으로 출근하는 길. 이제 바퀴 너비만큼 좁은 다리만 필요해. 그러니까 제가 그 위에서 자전거 타는 걸 보니까 그 자전거 그 튜브라고 그러죠. 바퀴에 이렇게 다는 고무 그걸 빼낸 그 살만 이렇게 있어요. 홈이 파진 그걸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표현한 겁니다.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허공.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허공에서 부채와 철봉만 있어요. 철봉 이렇게 긴 장대
라임은 부채로만 이렇게 하는데 그 나머지는 모든 거는 다 허공이 지탱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봉투를 든 새와 이어폰을 낀 구름 사이에서 나는 내일을 향해 자르는 중이에요. 서류 봉투를 든 새와 이어폰을 낀 구름 사이는 현대인을 형상화한 거예요. 이렇게 말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르게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까마득한 하늘 아래 자동차와 유모차가 지나다니고 찡그린 얼굴과 미소가 날아다녀. 하지만 태양에 손은 닿지 않지. 누구도 태양에 손을 닿을 수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쓴 겁니다. 바람이 빠르게 스치는 날에는 의심이 들어. 왜 그러냐면 밧줄공예에서 가장 적이 뭐겠습니까? 바람이겠죠. 그런 날은 내가 이거를 줄을 올라가야 돼? 올라가지 말아야 돼? 자꾸 의심이 드는 거죠. 나는 하늘에 서 있는 걸까? 땅 위에 서 있는 걸까? 지금 땅인지 하늘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그게 중독이기 때문에 거기가 있어도 땅에 있는 것처럼 이게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줄에 있으나 땅으로 내려오는. 촘촘한 시간 속을 날아다니는 영혼들은 몸이 아니라 정체성이 투명하다. 근데 이 두 행은 제가 볼 때는 사족인 것 같아요. 이거는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날개 쪽지는 단단하고 내 날개가 너무 멀리 있어서 이 밑이 항시 궁금하지. 이게 날개 쪽지는 단단하고 내 날개는 지금 나보다 좀 멀리 있어요, 이제. 그래서 항상 그 밑이 이렇게 널어다니는 지금 유행하면서 이렇게 지금 그 줄에서 마음껏 좀 이게 자기 그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진화는 너무 더뎌. 진화라는 말은 그 더 나은 상태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언젠가 똑똑하고 유연한 귀신으로 성장하면, 여기는 이제 죽은 거죠, 이제. 박수 소리와 오늘의 뉴스와 어린애들의 눈빛이 지나다니는 줄다리 밑을 날아갈래. 그렇게, 이건 뭐냐면, 이 중간이 없었어요. 땅과 밧줄의 중간은 어떤 것도 없고, 그 밧줄 위로만 다녔어요. 근데 자기가 죽으면 영혼이 되어서 그 밑으로 이렇게 다닌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작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2월이네요. 이 시는 좀 난해하기도 하면서 상당히 파고들었어요. 12월입니다. 산동네를 잘라 색종이를 만들어. 산동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산동네는 울긋불긋 하잖아요. 옹기종기 다 모여 있어가지고 색들이 다 틀리게 각자의 그 집들을 색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 색을 이제 칠해진 그 산동네를 잘라서 색종이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하나하나. 가장 화려한 12호로 누더기가 천장에서 다리 뒤어 흔들렸다. 1년을 이제 거쳐왔으니까 12호는 누더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1월에서 12월까지. 세 개의 계절은 늘 빠르게 지나갔다. 그러니까 세 개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인데 생산의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빠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겨울에서 오래도록 연체되었다.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연체라고도 해요. 근데 연체는 그냥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었어요. 숫자들의 악랄한 소진법, 상당히 어려워요. 이 숫자들, 1월달에서 12월까지 숫자들이 악랄한, 악독하고 잔인한 자기들만의 어떤 그 쓰는 법이 있대요. 숫자가. 챙긴 것들이 없다고 앙상한 수프 간격들을 내보이지만 겨울은 챙기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을 챙기다 하면 겨울을 마무리한다. 12월 달에 모든 걸 마무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빠요.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 같으면은 가을 농사 거지 해놓고 동안거에 들어가잖아요. 대체적으로. 동안거에 들어가니까 안 바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바쁜데 특히 12월은 더 바쁩니다. 잡목숲은 오감을 잃은 나무들이 피부로만 숨을 쉬었다. 잡목들은 오감이 뭐겠습니까? 5가지 감각을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빨리 무뎌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미각? 오요. 후각입니다, 후각. 냄새. 네. 여기서는 냄새가 가장 빨리 무뎌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어디 냄새 나는 거, 그런 데서 어떻게 참고 견디겠어요? 근데 냄새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신경에서. 예, 신경에서. 후각과 미각은 화학물질에 대한 감각인데 서로 연관성을 가져요. 냄새를 제대로 못 느끼면 맛도 제대로 느낄 수가 없대요. 냄새를 못 맡으면요, 맛을 잊어버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기체 그 상태의 화학물질의 자극에 대한 감각을 후각이라고 해요. 기체로 떠도는 그 냄새들을 그 후각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물속에 사는 동물들이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없을 것 같죠.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냄새를 맡을 수 이게 느낌이죠. 느낌인데 물속에 녹아있는 화학물질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느낀다고 그러네요. 다 알 수 있대요. 예. 고기에도 물고기 붕어들도 다 이 코, 입 위에가 그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냄새를 느낀대요. 모든 냄새를. 그래서 그 냄새에 가장 오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제가 전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연어. 예. 모천에서 새끼로 치어로 방류가 아니 큰 바다로 나가서 3, 4년을 그 멀은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연어가 성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모천을 향해서 그대로 오는 거예요. 회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 회귀율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느낌을 가지고. 자기가 맡았던 그런 느낌. 여기 이 개울에 가면 무엇 느낌. 저 개울에 가면 무엇 느낌. 저 협곡에 들어가면 무엇 느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어디다가 기록을 하냐면 이석이라고. 물고기 속에 우리 흔히 명절 때 이거는 먹었을 거 아니에요. 조기를 먹으면 거기에 네. 이만한 돌이 있죠? 그게 이석이에요. 거기에 모든 거다 기억을 해요. 거기다가, 그 속에다가. 12월의 나무들만 죽은 게 아니다. 입김의 계절은, 입김은, 이제 영하로 떨어지면 입김이 나죠. 온도차에 의해서 아주 조금씩 무뎌지지만, 영하의 빗방울은 헐벗은 고드름을 선물했다. 그것은 투명하다. 이거 뭐냐면, 영하의 빗방울. 추위 영하로 지금 내려갔는데도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고드름이 이렇게 있는데 빗방울이 흘러내리면서 헐거운 고드름. 멋있죠, 말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쓰는 거예요.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속이 비어있는 것처럼 푹신한 눈이 겨울에는 맞다. 그러니까 눈이 오면 오히려 따뜻하잖아요. 눈이 오면 이 대지를 덮기 때문에 따뜻해요. 예를 들면 식물들도 시금치나 상추나 그 여린 것들도 눈이 오면 살아요. 오히려 잘 살아요. 눈 속에서. 굉장히 큰 강추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냥 그런 눈이 안 오고 그러면 영하로 훨씬 많이 떨어집니다. 네, 훨씬 추워요. 그래서 푹신한 거예요. 눈이 있고 이불처럼 푹신한 거죠. 그러니까 눈 사이들이 비어있는 거예요. 이게 비어있으니까 푹신푹신하죠. 숲이 버리고 간 목소리를 주어 밤이면 바람의 흉내를 냈다. 방 안의 모든 사물들이 흐느꼈다. 숲이 버리고 간 목소리는 대체로 나뭇잎 소리겠죠. 나뭇잎이나 동물이나 그 숲이 이제 무성했을 때 벌레들이나 이런 모든 것. 이제 숲이 버리고 간 목소리가 이제 바람 흉내를 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흐느낀다는 건 따뜻한 이불 같다. 목도리가 알알이 빛나고 있다. 1에서 10까지의 숫자들을 꽁꽁 묶고 아무렇지 않게 웃는다. 겨울까지 돈 벌러 온 계절 직종의 위장술.
주머니는 다 어디 갔는지 아무리 뒤져도 일밖에 없는 계절이다. 여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걷어내지 않아도 천정의 색은 바래고. 아까 그 산동네죠? 천정의 색. 첫 번째 말씀 드릴 때 첫 행에 산동네를 잘라 색종이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색종이가 어디가 붙어 있냐면 자기 천정에 또 붙어 있어요. 네, 어디 천정이 좀 빵꾸나거나 바랜데다 붙여놨겠죠. 네. 공기는 수요와 공급처럼 약삭빠르게 자리를 바꾼다. 최저임금 상승만큼 살짝 올라가는 1월의 기운을 기다린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1월이 12월보다 더 춥습니다. 평균 온도가.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 시급이 8,590원이라고 그러네요. 저도 이거 하면서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8,720원이래요. 최저 시급이. 그래서 여기서 임금 얘기했으니까 최저임금이 올해는 179만 원이 돼야 돼요. 예. 그리고 내년에는 182만 원. 무조건 누구든지 한 달 이익을 하면 182만 원 받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